한번 따라 할까요? 시세를 아는 리더. 본문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 왕으로 추대될 때에 그에게 모여든 각 지파별 용사의 숫자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다음에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를 소개할 때는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의 병사들이 함께 추대식에 참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이사갈 지파는 병사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의 물건값, 그러니까 주식 시세, 금 시세, 집 시세, 이런 것을 일컫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형세나 세상의 형편을 시세라고 말합니다. 시브리어에 보면 시세를 알고, 그것은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알고,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시대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현병철 교수는 지금은 몹시 필요한 사회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산다, 그래서 필요사회, 불안사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가장 이 시대를 정의하는 보편적 정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하는데, 20세기 서구 문화와 예술, 삶과 사고를 지배해온 사상이 모더니즘인데, 한마디로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출현한 사조인데,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형식을 파괴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 미술과 건축, 예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 전시회에 가시면 그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좀 끄덕거리면 됩니다. 건축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청 청사를 새로 지었지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양식입니까? 고딕입니까? 로마네스크입니까? 바로크식입니까? 아니면 한옥 전통 양식입니까? 아무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꼬온 건지 모르는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설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권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렬이 죄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권위를 전부 까부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 것이죠.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무쌍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됐느냐? 매우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제가 분류해 보니까 네 층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19살까지 약 8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이 되었을 때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12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MZ세대라고 보통 부르지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기와 같이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한 1630만 명 있는데, 가난을 벗어나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왔고 군사 정권 끝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60, 70 이상의 세대는 한 1400만 명 되는데,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가 늘 시끄럽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민소득의 변천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처음 통계가 나온 것이 1953년 전쟁이 끝났을 해입니다. 1953년 국민소득이 몇 달러라고 생각하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67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1960년 이제 79달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254달러. 이때부터 이제 수출을 하는데 뭘 수출했을까요? 기억나는 건 가발. 머리를 전부 카트하면 그런 걸 모으고 머리를 빚으면 나오는 것들을 전부 모았다가 팝니다. 그런 거 모아서 세계로 수출한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1980년이 1660달러, 그리고 1990년이 6147달러가 되었는데 이때 IT와 반도체 사업이 시작되기 시대입니다. 1994년 드디어 만불 시대에 돌입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2만불 시대에 진입했고, 그리고 2017년 3만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36,600달러 시대인데요. 일본을 지수상으로 초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경제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통적으로 중시하던 관원상제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또 진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 세대는 보수, 중년 세대는 진보, 젊은 세대는 남자는 보수, 여자는 진보, 개딸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족이 등장하고 결혼 기피, 출산 기피로 급격한 축소 사회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학교도 교회도 피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꼰대들이 알아야 합니다. 얘네들의 주특기가 사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몰랐고 기성세대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의대 증원 사태가 해결이 안 된 거는 얘네들의 주특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워라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 65%가 마이크로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MZ세대에게 직업은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생각이 이전 세대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여행과 취미생활과 휴식과 건강과 자기개발, 커리어 전환,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아이들이 몇 년 벌어 사표 내고 유럽에 맛집 투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MZ세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것이에요. 싫은 건 못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200명 두목들 같이 현재 한국의 각 분야의 리더들은 시세, 즉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임하면 시세를 알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돕기 위한 마음을 갖게 되며 그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끝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리더는,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가진 리더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세상에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과잉으로 평가르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의 표를 행사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과잉으로 이 허우적거리는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겸손해야 하고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죄인 대하듯 교만한 선민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는 선한 사마리안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지식과 재능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드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채부잣집의 가훈처럼 주변 이웃이 아파하는지 배를 골른지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행진을 벌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독 의사들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지네바 선언을 바탕으로 한 생명 존중의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선교사 알렌으로부터 비롯된 광해원, 제중원, 그리고 독지가 세브란스의 헌신을 본받아 의료 분쟁으로 실추된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복음을 실은 의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잔이라. 곧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다움을 지키는, 본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0주년 되는 선교 역사, 그것은 바로 세브란스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신을 이 땅에 이어가며 빛을 발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